저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72세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나는 평생 병원에 입원한 적도 중병을 앓은 적도 없다. 나는 항상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집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햇살을 맞기 위해 창문 커튼을 쳤다. 그날의 날씨는 매우 좋았고 햇빛은 부드럽고 공기는 맑았다. 나는 잠시 후에 머릿속으로 산책을 하고 아침 먹을 것을 좀 사서 여느 때처럼 집 근처 카페에 들려 신문을 읽을 생각이다. 하지만 침대에 막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갑자기 하늘과 땅이 회전하고 두 다리가 흐물흐물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붙어서 지탱하려고 했지만 팔에도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문까지 걸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몇 걸음도 못 가서 몸이 흔들리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가장 선택했던 것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발을 움직여 보았지만 그것들은 마치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추위는 바닥에서 살갗으로 스며들었고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다. 저는 제 집에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노력했지만 전화기는 테이블 위에 있었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몇 발자국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계속 누워있으면 누가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까? 내 아들은 오늘 일하러 가기 바쁘고 이웃들도 아무도 모른다. 그 집은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차가워졌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죽음은 나에게 그렇게 가까운 적이 없었다. 거의 20분이 걸려서야 나는 침대까지 기어갈 수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 나는 운명이 결정하기를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마침내 침대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나는 몸을 떨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당황해서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즉시 진찰을 받으러 데려갔다. 의사는 나를 보고 계속 집착하는 말을 했다. 아버지는 심각한 질병은 없지만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나는 당황했다. 저는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제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어요. 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늙는다는 것은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했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장기간 약을 복용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지속적인 감기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괜찮다고 믿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해. 정기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나는 취미로 먹고 금욕은 전혀 하지 않는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먹고 치킨이 좋으면 치킨을 시켜요. 가끔 과자를 조금 더 먹고 탄산음료 캔을 마시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상해야 하는데 무엇이나 자신을 건강하게 먹도록 강요해야 할까? 운동은 덜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늙으면 운동도 안 하고 쉬어야 돼. 저는 지금까지 잘 지냈어요. 저는 항상 제 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제 삶의 방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루하루를 내리막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자리에 너무 많이 앉았어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침대까지, 침대에서 소파까지, 그리고 소파에서 침대로 돌아다녔다. 젊었을 때처럼 공원을 걷는 아침도 없고 피곤하지 않게 계단을 오르는 일도 없다. 나는 근육이 약해졌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영양에 신경 쓰지 않고 무턱대고 먹는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맛만 보고 먹으면 돼. 하지만 저는 제 소화기관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잊고 심장병도 기름지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영원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잠을 잡니다. 어떤 날은 새벽 2-30까지 일어나서 영화를 보고 휴대폰을 서핑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오까지 잠을 잔다. 저는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생체 시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지만 노년의 평범한 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 몸은 하루하루 조용히 쇠약해졌고 그냥 보지 않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바닥에 쓰러져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제 몸을 조절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저는 잘못 사는 것이 질병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일단 몸이 쇠약해져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되면 바꾸고 싶어도 이미 늦기 때문이다. 거의 쓰러질 뻔한 그 후에 나는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내 또래를 보고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를 들고 병원을 끊임없이 드나들어야 할까? 75세의 김상호 씨는 여전히 빠르게 걷고 스스로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를 보니 그는 60세가 조금 넘은 것 같더군요. 65세의 최미영 할머니는 저보다 어리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고 걸음마다 힘들었다. 그녀는 관절통, 고혈압, 지속적인 불면증에 대해 한탄했다. 78세의 이정민 씨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며 항상 웃고 낙관적이다. 한편 그와 동갑인 사람들도 있어 병원은 그들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죠?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고 책을 읽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노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차이점은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걷는다 춥든 덥든 적어도 30분은 운동하는 데 보낸다. 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그냥 걷기만 하면 되지만 그들은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튀김도 적고 설탕도 적고 소금도 적다. 그들은 양채, 생선, 과일을 많이 먹는다. 제 취향에 맞게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은 몸의 필요에 따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밤늦게까지 영화도 안 보고 새벽 2-30까지 핸드폰도 안 들고 그들은 몸을 제대로 쉬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 그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외롭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친구들을 만나고 클럽에 가입하고 체스를 두며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눈다. 내가 집에서 문을 닫는 동안 그들은 나가서 삶을 즐겼다. 나는 깨달았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경보기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늙고 쇠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건강을 돌본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그것을 유지한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걸었고 두 다리가 여전히 단단하고 무릎이 약간 아프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조금씩만 인내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첫 주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한 걸음씩만 돌아다녔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등이 덜 쑤시고 무릎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일어서서 앉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둔탁한 느낌이 없어졌다. 셋째 주가 되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거리도 더 길 수 있다. 제 몸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제 정신도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는 것이 나를 더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집안에 한 군데 앉아있지 않고 내 주변의 삶의 리듬을 느끼는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춥다, 오늘 피곤하다, 다른 때가 더 좋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인내하지 않으면 다시 쇠약해진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언젠가 내 옆에 아무도 없이 쓰러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단 조절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 식사는 온통 튀긴 음식, 단 음식, 설탕,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데 fusion균은 얼마 안 된다.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상관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있으면 뻔했던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음식 위를 채울 뿐만 아니라 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탕을 제한하고 튀긴 음식을 덜 먹고 대신 녹색 채소, 생선, 견과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각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했지만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 몸은 더 가벼워지고 매 끼니마다 더 이상 체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특히 피부도 예전처럼 창백하지 않고 핑크빛이 더 밝고 화사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제 손톱은 예전에 바삭바삭하고 쉽게 부러져서 지금은 튼튼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먹는 것이 단지 내부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쯤 되면 좀 편하게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먹는 모든 음식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살 것인지 병적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있었다. 때로는 TV 화면 앞에 앉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고 때로는 전화기를 들고 새벽 2-3시까지 뉴스를 검색하기도 한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다음날 보충 잠을 자는 한 아무 때나 잘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꾸기로 한 날부터 11시 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손이 계속 휴대폰을 들고 싶었고 머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며 견제했다. 10시 30분까지 모든 전자장치를 끄고 TV를 보는 대신 가벼운 책 몇 장을 읽고 긴장을 풀기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일주일 만에 나는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나른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진다. 낮까지 늦잠을 자는 대신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겼다.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예전처럼 더 이상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는 제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제 몸을 매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 있었고 누구와도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그 시절은 천천히 지나가고 가끔은 외롭지만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나이가 되면 친구들이 모두 손주들과 바쁘고 왜 만나야 하는지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혼자 너무 오래 살면 점점 웅크리고 말수가 적고 웃음이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좀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노인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그곳에는 제 또래 사람들도 연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체스 게임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운동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더 많이 웃었고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짐을 느꼈다. 만남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지 않게 했다. 6개월의 변화 후에 나는 내 몸도 다음에 따라 변하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허리 통증, 무릎 피로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아침마다 깨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무겁지 않고 나른해진다. 내 잠은 예전처럼 더 깊이, 더 이상 뒤척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노년이 두렵지 않다. 저는 노년을 느리고 지루한 시간, 질병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노후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노년의 건강이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 축적되는 작은 변화, 습관들로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만약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하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 걱정하세요. 스스로 걸을 힘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동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불면증이 있을 때까지 일찍 자는 법을 배우지 마세요. 변화가 있을 때 오늘 당장 하세요. 하루에 15분씩 스스로 걷고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의 끈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변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쓰러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당신은요?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연 공유해 주세요.